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출처는 비상교육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지키는 우리들의 온라인 수업 약속입니다. 비밀 채팅과 화면 캡처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회원중학교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1학년 9반, 10반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치와 인간 생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주제인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네이버 링크에 형성평가 문제 띄워드렸는데 여러분 잘 풀어주셨나요?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학습입니다. 모목과 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지구에는 가상의 기준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로선인 모목과 세로선인 경선이 있다고 했지요. 경선은 같은 경도인 지점을 연결한 선이라고도 했고 이것은 같은 위도인 지점을 연결한 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정답은 네, 위선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나 건물인 뭐뭇을 활용하여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랜드마크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청라 1동의 랜드마크를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를 찾아서 써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네, 좋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골라 써보자는 문제였는데요.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다음 보기 중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2개로 쪼개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다 맞춰주셨나요? 만약에 다 맞추지 못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한 번 더 복습하고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다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학습을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두 번째 주제인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7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교과서를 챙겨오지 못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챙겨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교과서를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져오셨으면 자료일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밀 생산기간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11월경이 되면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반구 국가에서 밀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왜? 국가마다 밀 생산 기간이 다른 거지? 또는 이게 위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겁니다. 자료 2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불볕더위가 한창일 때 뉴질랜드에선 눈이 내린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볼볕따위가 한창인 여름일 때 뉴질랜드에선 눈이 내리는 겨울일까? 또는 이게 위도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시는 걸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텐데 이 의문점을 여러분과 저와의 수업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거예요. 1번 학습 목표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와 계절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학습 목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도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위도에 따라 기온이 차이가 발생하고 계절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위도가 왜 기온 차이와 계절 차이를 발생시킬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떠나봅시다. 렛츠 고! 첫 번째로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지구가 혹시 네모난가요? 아니면 지구가 세모 모양인가요? 둘 다 아니죠. 지구는 둥글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햇볕을 받는 양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감이 안 잡힐 테니까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다가 선생님이 태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태양입니다. 이 태양과 가까운 지역이 있고 먼 지역이 있어요. 태양과 가까운 지역은 햇볕이 수직으로 닿는다고 해요. 햇볕을 수직으로 닿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햇볕을 받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먼 지역은 햇볕을 비스듬하게 받습니다. 햇볕을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양이 적고 그 결과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햇볕을 수직으로 닿는 지역, 그 지역이 적도 지역인데 그 적도 지역은 기온이 높고 햇볕을 가장 비스듬히 닿는 지역, 그 지역이 극지방인데 그 극지방은 기온이 낮습니다. 그 결과 저위도 지역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위식주 및 생활양식, 산업활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면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세계의 다양한 기후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세계에는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냉대기후 등의 기후가 있는데 이 기후들의 위식주 및 생활양식, 산업활동 등에 대해서 엄청나게 완벽히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위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옷 입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사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의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요. 고위도 지역의 러시아입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두꺼운 털옷을 입는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위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두 번째 주제인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4가지의 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지구가 사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전과 자전의 위미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여러 가지 행성과 같이 태양 주변을 돕니다. 태양 주변을 삥삥삥 도는데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전은 지구가 태양 주변도 돌지만 팽이처럼 돈다고 해요. 팽이처럼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공전과 자전의 의미 차이 설명되셨나요? 자전과 공전에 대한 의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그림을 통해 계절 변화의 원인과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모습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중에서 왼쪽 지구, 오른쪽 지구의 북반구 부분에 집중해 주셔서 보시면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면은 아까 적도에서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서듯이 북반구에도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서게 돼요. 햇볕이 수직으로 들어서게 되면 햇볕을 받는 양이 많아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여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지구가 공전을 해서 북반구가 태양과 멀어지게 되면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서게 돼요. 햇볕이 비스듬하게 들어서면 햇볕을 받는 양이 적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고 아까 극지방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진 이해하셨나요? 계절이 변화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끝나셨으면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는 시기에 남반구는 태양과 멀어지게 됩니다. 북반구의 경우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햇볕이 비교적 수직으로 들어서게 되고 여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반면 남반구는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햇볕이 비스듬하게 내려지게 돼요. 햇볕이 비스듬하게 내려지게 되면 햇볕을 받는 양이 적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겨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비유사한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른쪽 지구를 보시면 남반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남반구의 햇볕이 수직으로 내려쬐게 돼서 남반구가 여름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반면에 북반구가 겨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데 지역에 따라 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계절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중위도 지역의 경우 계절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네, 맞습니다. 반대로 나타난다고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도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니까 중위도 지역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적도 부근과 극지방은 계절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적도 부근의 저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태양영을 많이 받아 덥고 극지방은 1년 내내 태양영을 적게 받아 춥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계절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의문점을 다음 장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지역은 햇볕이 수직으로 든다 있고 태양과 먼 지역은 햇볕이 비스듬하게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적도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태양과 가까이 있습니다. 거의 항상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햇빛이 1년 내내 수직으로 들어서게 되고 수직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덥습니다. 극지방의 경우에는 지구의 공전과 상관없이 햇볕이 항상 비스듬하게 들어선다고 해요. 햇볕이 항상 비스듬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지구의 공전과 관계없이 극지방은 1년 내내 추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남반구와 북반구가 동일한 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2월에 여름이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12월에 우리나라입니다. 12월에 우리나라는 겨울이기 때문에 눈으로 더덮인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이 반대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요. 이 계절 차이에 따라 인간 생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북반구는 남향집, 남반구는 북향집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집은 햇빛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왼쪽이 지구, 오른쪽이 태양이라고 보면 북반구의 경우 햇빛이 남쪽으로 들어서고 남반구의 경우 햇빛이 북쪽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서는 방향인 북반구의 경우 남향집, 남반구의 경우 북향집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인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달라 농작물의 국제 교역이 활발하다고 하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를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17페이지 활동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데요. 우선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교과서 17페이지 자료 1, 자료 2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주셨으면 자료 1과 자료 2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보자라는 문제의 힌트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위도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입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료 1과 같이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례를 표에 정리해보자는 문제인데요. 위류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절이 지난 상품을 남반구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 상품, 계절 과일 이 두 가지의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형성평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이 형성평가 링크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위치와 인간 생활 중 경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